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의 주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 전쟁 후에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대략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학급을 잘 관리하는 선생은, 군에 가도 지휘관으로서 사단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정치를 하거나 해서 장관이 되어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학급을 관리할 때 성공하려면 한 60명에 대한 파악을 잘 해야 하는데, 적당한 파악이 아니라 특히 그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IQ와 시험 성적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G스코어 같은 것을 잘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IQ와 성적 관계를 보면 성적도 좋고 IQ도 좋은 친구, 그런 학생들을 비교적 석세스 그룹이라고 하고, 성적은 좋은데 IQ가 별로인 학생이 있겠죠. 그러니까 IQ도 나쁘고 성적도 별로이면 히트 그룹, 그리고 이제 IQ는 별로인데 성적이 좋으면 미스 그룹, 그리고 이제 성적은 좋은데 IQ가 별로인 그런 경우는 에러 그룹,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학생마다 항상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와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 두 그룹은 뭐 그런 대로 그런데, 어떤 학생의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다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어렵게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G스코어라고 하는 걸 내보면 이 학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관리하는 데는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학부모의 면담 때도 그 설명을 잘 하면서 아이의 장래를 상당히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대학에 가는 율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84%에서 87%,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3D 기술을 이용하는 거나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드라이브리스 무인 자동차 주행,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이런 자동차나 드론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것, 5G 시대와 6G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에 간단한 어떤 것을 딱 끄집어낸다면 두 가지 알고리즘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솔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으로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에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도 오류가 없어도 결과 도출을 실패하면 이걸 미스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상황을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화해서 가장 적합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찾아낼 걸까 하는 걸로 이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컴퓨터 세상으로 변하면서 대부분 그 초기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신기한 세상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또 잘난 친구들은 그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아주 잘 이용해서 부호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특이한 상황을 얘기한다기보다 대부분 그 초기 청취자들이라든지 그 고객, 클라이언트,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하거나 주로 서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얻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인가 신인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챗 GTP라고 해서 서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딩까지도 자유로 할 수 있고 논문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까지 얘기가 되니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정확한 정보 접근을 위해서 동영상이 이제 주로 보는 게 유튜브 동영상인데,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 매달려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동영상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 PDF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의 그 핵심 정보를 얻어내려고 할 때 제일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서버를 자기들끼리 이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에 초대해서 은밀하게 보이스나 동영상이나 텍스트나 이런 것을 교환하며 디지털 세계의 그 은밀하고 방어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어 청취의 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가. 그래서 직접 청취가 가능한 자나 또는 그 랭귀지 리액터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기계 번역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화를 관람할 때 넷플릭스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잘 알아듣고 내용도 잘 파악하는 석세스 그룹과 전혀 엉망인 히트 그룹, 그리고 미스 그룹, 에러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세계에서도 이 네 가지 그룹의 캐타골라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본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룹을 짓는 것도 있지만 본래 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걸 잘 거보다 보면 데이터 플러스를 해보면 어떤 그 데이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소위 데이터 분석에서 그 아이겐 아날리시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를 해석해서 쉽게 말하면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요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조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관계가 깊은 한 방향만 얘기할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오테크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텍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생물학의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생물학의 이제 도그마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기본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DNA와 RNA 연결 그리고 RNA와 프로테인의 연결. 그러니까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제 RNA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프로테인을 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아미노산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DNA는 4개의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DNA 분석을 벤터라고 하는 과학자가 시도를 했는데 2001년에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DNA 전체, 인간의 그 DNA 전체를 판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판독한 기술의 경비가 1억 불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었죠. 그런데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에는 자기 DNA를 분석하는데 $500.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30억 개 정도를 분석해서 그 안에 게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의 효소 문제라든지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한 500불도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곧 100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누구나 다 DNA 자료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수명에 관한 문제, 롱게비티, 그 인간의 그 엔티-에이징, 소위 그 젊어지는 과정도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교수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암 연구, 캔서 연구도 마찬가지고 디멘치아, 소위 그 치매라고 하는 그 연구도 이제 꼭 전문가만이 아닌 가정주부가 자기 가족의 건강을 얼마든지 체크하고 연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혈액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까다로운 병입니다. 그 암세포가 참 묘한데 암세포는 놀랍게도 유장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이제 반란으로 이제 암세포로 변하는데
그 암세포를 체크하는 체크 그, 그 세포 그룹이 우리 몸을 빙글빙글 돌면서 감시를 하는데, 그 체크하는 군단이 오면 변장수를 써서 살실리 애시드라고 하는 숲속에 숨도록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골칫거리고 연구하기가 어려운데, 테드라고 하는데, 칼 준이라고 하는 분이 테드에서 혈액암 치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 강의에 따르면 면역계의 면역 기능 핵심 세포가 B세포와 T세포로 나눠져 있는데, 인공으로 이 카트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백혈병에 치료를 하면 90%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 과정에서 아주 고열이 발생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고열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마침 관절염 치료약인 토실리즈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하면 그 통증이 아마 가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감으로써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어떤 연구 전문가만이 아닌 보통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가정 중심의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의 구축, 거창한 얘기 같은데 거창하지는 않고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 DNA 분석을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바로 알아서 새우젓이 우리나라 건지 아닌지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가정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식품, 이런 것들을 정확하니 신토부리에 맞게 우리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이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꽤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그 나라가 발전됐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GDP라든지 무슨 돈으로만 뭐라 그럴까요, 구분하는데, 모든 행복과 그 나라의 여러 가지가 주부들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그와 같은 바이오테크 기술 역량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선진적인 역할이 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주부 교육에 대한 어떤 기반을 잘 갖추어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